네, 반갑습니다. 자, 11월 월급 종목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11월은요, 대체적으로 이제 배당이라든지 또는 이제 성장 이런 쪽에 많이 집중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내년도의 증시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1월과 12월 같은 경우는 더 갈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포인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약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두 종목으로 압축이 좀 됐고요. 두 종목이 성장과 배당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 있을런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또 수익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 종목이 아니라 기존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11월 달에는 취할 겁니다. 자, 그런 부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작 그만. 손에 쥔 것은 대박 주겠지. 네. 넌 나에게 잡주를 주고 너는 월정을 가져가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고, 쫄리면, 네, 월급 종목이 궁금하면 유튜브를 보라고. 네. 11월의 월급 종목. 자, 이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제일기획입니다. 기존에 한번 매수를 했었죠. 네, 그때 매수했던 가격이 9월 10날이었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만원 아래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거의 뭐 차이는 안 납니다.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추세가 일단은 그때 생각했던 대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가가 좀 떨어진 이후에 바닥을 잡아주고 반등으로 연결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했던 대로 잘 흘러간다라면 추세선을 따라서 하단부에 공략하실 필요가 있죠. 지금은 이제 단기적 데드크로스, 네, 여기 기법이 하나 숨어 있잖아요. 단기 데드크로스 이후에 횡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횡보가 나오고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간다. 그게 이제 여기 수요일날, 네, 11월 8일인데 뭐 약간 이제 변수를 좀 생각해 본다라면, 네, 주가가 조금 내려앉았을 때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좀 올라가도 상관없겠습니다. 여기 직전 고점대가 지금 보시면은 27,000원쯤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안쪽으로는 매수가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 범위 2만원보다 조금 아래쪽도 더 좋고요. 그 다음에 2만원, 2,500원 조금 넘어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상승 포인트는요, 보통은 이렇게 원형 바닥을 만들게 될 때는 전고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3,500원, 24,000원 요 정도를 목표점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2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기업한테 우리가 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뭘 바라는 것이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이 기업은 뭐 하는지 아시죠? 네, 광고 기업입니다. 이미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일단 최대 주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내려볼게요. 광고업을 영위한다. 중요한 거는요, 이 제일기획의 광고가 대체적으로 이제 삼성 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튼튼한 거래처라고 보시면 되겠죠. 튼튼한 거래처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무엇이냐, 이 광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또는 판매가 많아지는 그런 시점, 또는 이제 연말처럼 이렇게 그 소비가 좀 늘어나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 광고 수율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광고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 현재 이제 다른 것들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실적 증가율을 좀 볼게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요, 지금 3분기 실적이 934억. 그래서 지난 연도보다 일단 조금 올랐어요. 네, 그 다음에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서 나빠 보이지 않죠. 연간 실적 보게 되시면은요, 네,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역시 네, 사상 최대 뭐 매출이나 실적,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요즘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목이 잘 갈 것이다, 이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과 거의 비슷하죠. 25,000원. 여기 메리츠에서는 28,000원 나왔네요. 자, 이 정도. 자, 2만원에 있는 주식이 25,000원. 그 정도 가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한 20-30% 정도 목표 가격대. 목표 주가가 좀 허황된 게 있을 때가 있어요. 뭐 100% 200% 막 그렇게 잡아놓으면은 그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한 20-30%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이 가능해 보이고요. 원형 바닥을 탈피한 이후에 경기가 더 좋아진 상황.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내년도 경기가 상당히 좋아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률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그 시점에서 만약에 상승 포인트를 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주가 상승률이 상당하게 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해 보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가장 좋은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였다고요? 배당이었죠. 배당이 이번에 1215원이 나오는데요. 자, 분기 배당 반이 체크하라고 했죠. 분기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말 배당에 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그 4분기까지 이제 우리가 배당으로 투자하게 되면 1200원, 주당 1200원을 받게 되는데 이 주당 1200원이 얼마너치의 값어치가 있느냐? 5%가 넘죠. 5%, 6% 되는 거죠. 지금 2만 원이니까요. 6% 배당이 나오는 거예요. 6% 배당이요. 네. 6% 배당은 아주 고배당 줍니다. 고배당 준데도 여기 지금 작년 같은 때 살펴보시면 어때요? 네. 배당락이 그게 크지가 않죠. 연간 배당락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행주들은 한 6, 7% 주면은 그냥 막 미친 듯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24,000원에서 많이 떨어져봤자 21,000원인데 그러면은 한 10% 정도 떨어졌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변동폭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배당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면 현재 시점부터 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잘만 하면은 네, 올해 안에 배당락 들어가기 전에요. 네, 23,000원, 2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한 20% 챙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배당 그까짓 거 포기하고 20% 수익 챙겨도 되겠지? 라고 생각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지금 수익도 나오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쭉 진행하셔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하면서 비중을 더 많이 확대해 나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연말에 일시적으로 팔았다가 배당량 떨어지고 나서 다시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 확인되죠. 10월 달부터 외국인 매수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실적 관련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요. 이제 4분기 실적은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연간 실적이 전년도를 뛰어넘기만 한다면 주가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로 생각됩니다. 이 광고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리오프닝 쪽으로 들어가서 조금 아니다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네 그쪽의 광고 이런 부분들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1기획에 대한 기대치들은 내년도에 훨씬 더 밝아지고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 포인트 알려드렸죠. 네, 추세 하단부 따라서 2만원 또 아래쪽 사면 더 좋고요. 2만원을 기점으로 해서 2만 한 600원, 700원까지도 매수는 괜찮다.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 일단 25,000원, 그 다음에 3만원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멋진 흐름 나타납니다. 이거는 3만원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요.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왜 이 종목을 내가 이거밖에 안 갖고 있었나 이런 푸념을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고비가 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 저항대, 직전 고점대 조금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대가 얼마냐면은 2만 한 2천원쯤 되는데요. 한 10%대. 그 정도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봉사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 이것만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22,000원 정도 여기죠. 네, 한 10% 정도 나오는 구간. 요 구간만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네, 승승장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제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모아가는 전략들 또 원형 바닥에 대한 탈출과 그 다음에 국자로 형태되는 국자 아시죠? 네, 밑에 바닥 둥그렇게 있고 위쪽으로 손잡이가 길게 나가는 거 이런 국자 형태의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제1기획에도 거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심들 많이 가지시고요. 없는 분들은 뭐 매수 들어가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KC텍. 이거는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어요. 이건 배당 수익률이요. 올해 150원 예상됩니다. 150원. 150원이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당을 가지고서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이건 성장에 대한 부분이겠죠. 성장성. 이거 이미 수익 중에 있으시죠? 지난번에 매수해가지고요. 이건 좀 오래전에 매수했던 것 같긴 한데, 그때 19,000원대였으니까, 네, 좀, 그때 매수를 했을 때 대비해서 뭐 수익이 또 많이도 났었죠. 네, 24,000원까지 올라가서 많이도 났었는데, 지금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요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기술적 분석에서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요, 여기요, 21,200원 수준, 요 라인대가 일단은 지지가 됐단 말이죠. 여기가 지지가 되면서, 이제 저항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한 모습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언더슈팅, 예, 즉,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려간 그런 위치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은 어떤 걸로 알 수 있냐면, 추세적인 부분이에요.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진행됐어요. 그래서 22,000원대까지 쭉 진행되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갑자기 떨어졌어요. 이 10월 달에 떨어진 부분들은 아시죠? 우리 종합주가지수나 이런 거 보시면, 뭐 종목의 잘못,
또는 뭐 그런 잘못이 아니잖아요. 시장의 잘못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변화를 겪었다. 그렇다면 좀 억울한 감이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고요. 자, 추세적인 부분은 이렇게 우상향을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2,000원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22,000원이요. 21,500원. 여기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분위기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지금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수 유입이 된다라면 21,500원에서 22,000원 분명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구간에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매수가 들어가도 되고요. 미리 매수해서 준비해도 괜찮겠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요. 지금 매물대가 조금 많이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넘어가게 됐을 때 지금 여기를 저점 지지로 볼 수 있잖아요. 21,500원을 바닥권 포인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매물만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매물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추세는 지금 일단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가 살짝 꺾이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자, 상승하기 전의 시점, 자, 3만원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일기업과 가격은 비슷하지만 네, 상승 포인트는 훨씬 더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 시총이 작아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종목도 뭐 월봉 상황 한번 보시면은요, 이 3만원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뭐가 돼요? 정말 이 종목을 왜 이거밖에 안 갖고 있지? 라는 식의 얘기가 됩니다. 50%가 넘는 수익이 이미 발생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시점이 시작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포인트는요, 이렇게 뭐 추세를 크게 그려도 되지만 지금은 상승 이후에 하락, 그 다음에 다시 저항대 돌파해서 들어왔다가 지지받고 다시 나간 자리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눌림목. 근데 이게 월봉상에서 발생했단 말이에요. 월봉상에서 이런 눌림목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강한 상승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5,000원까지는 넘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만원을 넘어간 시점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목표 주가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에 한번 사가지고 수익 조금씩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재매수 타이밍이 왔으니까요. 지금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한번 알아보죠. 자, 이 종목은요, 네, 반도체 및 관련 장비입니다. 반도체 성장주라고 말씀드렸죠. 네, 외국인 보유 비중도 11%나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특별한 건 없죠. 네, 최대 주주가 일단은, 네, 이거 거의 저건데? 네, 품절주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네, 지분율이 네, 제법 되죠. 50%가 넘잖아요. 50%가 넘고 그다음에 또 잠그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잠근다는 것은 이렇게 그 운용사라든지 또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잠그는 거 있다라면은 지금 45%가 다 뭐 안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건 40% 미만, 30%대 이렇게 돌아다닐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올라갈 때 쭉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단기 실적 모멘텀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좀 나와서 목표 주가를 25,000원 잡고 있는 그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 현재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전년에 비해서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실적이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가 이번에 조금 주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근데 반도체 업황은 다 아시죠? 실적이 이번 연도 별로 안 좋다는 거. 네, 다 아시니까 뭐 크게 의미를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좋아지느냐, 증가세를 보이느냐에 따른 부분이고요. 왜 증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요, 얘가 지금 이게 있어요. KC로부터 인적 분화돼서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어느 쪽이에요? 전공정 장비. 네. 반도체, 전공정 장비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쪽은요 반드시 중요한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매출 구성은 반도체가 74%, 디스플레이가 26%입니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시죠? 네, 뭐 HBM이라든지 이제 반도체 업황에 호전했다는 그런 기대감이고요. 디스플레이는 자율주행입니다. 이것도 다 AI에서 파견되어 나온 거지만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요? 삼성전자. 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은 네, 여러분들이 뭐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 내용으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감소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선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 증가라든지 주가 추이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HBM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런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전공정 쪽에 움직이는 부분들은요, 어차피 HBM 같은 경우도요, 이 D램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뭉쳐가지고 만든 것이 HBM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예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02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수급이 기관 외국인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도 꾸준히 만들어졌는데, 뭐 주가가 조금 주춤하던 그 시점에도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 하락은 별 의미가 없는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뛰어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21,500원, 22,000원 요 구간 매수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일단은 네, 상승 포인트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5일선과 지금 21선, 그 다음에 61선이 지금 데드크로스 나와 있잖아요. 요거 골든크로스로 바뀌면 상황이 조금 더 빠르게 전환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더라도 22,000원, 뭐 22,500원 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요 구간대에서 매수 들어가시는 거 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 밑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면 그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부담될 것 없고요. 기존에 있었던 두 종목을 이번 달 월급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기획과 그 다음에 KC텍 이 두 종목 말씀드렸으니까 잘 체크하시고 네,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전략으로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1시에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또 미리미리 담으실 수 있으면 또 매수하시고 그게 더 싼 가격일지 비싼 가격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뭐 좀 찝찝하다 그러신 분들은 네, 11월 10날까지 기다리셨다가 네, 싸게 사시면 저하고 같이 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이 두 종목 잘 체크해서 대응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월 월급 종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